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0일 최병근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죠. 7년 8개월. 원래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나왔는데 7년 8개월. 뭐 이 또한 중형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여러 가지의 혐의로 그걸 전부 다 합해서 7년 8개월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정치자금 보호 위반, 뇌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대북송금이 있죠. 우리가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에 주목하느냐? 그건 결국 이재명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재명은 도지사, 이화영은 부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도지사가 경기도 일에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접촉 상황을 하나같이 전부 다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보고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번복한 예도 있고 그게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은 똑같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기피 신청을 하는 바람에 중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 이 혐의에 대해서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건 결국 자기랑 엮여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오늘은 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서 창작소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종합해보면 결국은 소설 같은 얘기에 대해서 전혀 있지도 않은 얘기에 대해서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처음 불거졌을 때가 작년 초입니다. 아마 1월인가 2월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새로 만든 소설이라고 얘기했고요.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창작 소설, 신작 소설. 왜냐하면 그 전에 만든 소설은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그 연관된 재판은 지금 다 지연돼서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확정됐죠? 백현동 용도 변경은 로비에 의한 것이다. 그에 대한 선거법 1심 나왔죠? 그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것도 결국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게 아니고 김인섭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협박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나온 죄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창작이고 이 대북송금 문제는 신작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달에 이제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온 뒤에는 4일째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6월 11일 밤에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이 썸네일에 지금 올린 겁니다.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 뭐 이런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하면서 창작 이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 창작이다 이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신작 소설, 창작 이렇게 공격했던 바로 그 이화영 사건 1심에 이어서도 2심에서도 중형이 나왔는데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판사는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고 하는데 소설에 대해서 죄를 묻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판결문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볼 것이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요청을 한 책임이 크다. 이화영. 무슨 얘기냐면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하게 된 원인 제공을 이화영이 했다는 거죠. 그 이화영의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 그룹은 북한에 송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피고인 측은 계속해서 아니 이거는 쌍방울이 자기 계열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대북 사업을 진행한 거지 경기도와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주가 띄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설명이 또 판결문에 나옵니다. 김성태 등이
대납을 결심하고 대북 사업을 본격 추진한 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한 거는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된다. 근데 이화영의 부탁에 따라서 대납을 결심한 동기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니었으면, 이화영이 아니었으면 김성태 등이 북한 인사들을 만나거나 대북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고 오로지 주가 부양을 노리고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화영 요청이 없으면 김성태는 대북 사업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 저도 이와 관련한 논평을 해가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왜냐하면 그런 증언들이 너무나 일관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화영 쪽에서 연어 술 파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판결문이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 등이 이제 출정 구치소를 나올 때 교도관들이 여러 명 동행하고 술자리가 있었다는 영상 녹화실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또 이거는 아마 이런 게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술자리가 있었다 치더라도 이런 겁니다. 피고인의 정치 경력이나 이화영의 학력 등에 비추어 연어나 술로 인해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는 술자리가 있었더라도 만에 하나 이런 뜻입니다. 결국 술자리 주장이라는 것이 소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소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게 아니고 연어술 파티 얘기가 소설이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화영 정도의 국회의원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명문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관련 업무들을 추진하고 이 사람이 그 연어 몇 점 먹고 술 한두 잔 먹었다고 그거 영향받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회의에서 없는 말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판결문이. 더군다나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날짜, 장소, 시간 수시로 바뀌었고요. 최종적으로는 4월 말인가 한 5만 원짜리 정도의 연어 이제 그 결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한 7, 8명 검사들까지 합치면 5만 원짜리 연어 몇 점 됩니까? 몇 점?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소설을 썼다가 판결문에서 배척이 됐다. 또 진술 세미나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술 세미나라는 게 뭐냐면 이제 김성태, 이화영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아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검사가 지시했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질신문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고 이 대질신문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화영, 김성태를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도록 한 것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대질신문이지 진술 세미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의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 등이 필리핀에 없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필리핀의 리호남 등한테 현금으로 달러로 70만 달러를 줬다. 이런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호남은 그 당시 필리핀에 아예 입국 가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검찰이나 김성태 전 회장이나 쌍방울 관계자 등은 리호남이 입국에서 만나서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호남의 신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은 공작원이거든요. 국제대회 공식 초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리호남을 본 사람이 없더라도 이런 이유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호남은 공작원이기 때문에 원래 가명도 쓰고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필리핀에서 그렇다고 해서 김성태가 나는 봤고 돈을 줬다 또는 다른 쌍방울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 진술에 영향이 없다.
오히려 김성태 말이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이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소설이다, 신작 소설이다, 창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민주당의 뭐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 뭐 또 뭐 신문 방송 이런 데 나와서 떠드는 패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게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복창을 했는데, 판결문을 보면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화영이 일부 소설을 쓴 것이다. 결국 여기에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하는 선고를 어제 한 겁니다. 근데 어제는 2심입니다. 2심은요, 사실심이라고 하죠. 사실관계나 뭐 증거 이런 걸 놓고 다투는 거는 2심이 끝입니다. 이제 3심만 남았습니다. 대법원, 그건 법률심입니다. 뭐 이걸 외국환 거래법으로 단죄하고 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로 단죄하고 이런 법률 적용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거만 따지는 거지, 뭐 사실관계가 이게 뭐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공방은 끝났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소설 창작이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말 내지는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 입증됐다는 게 어제까지의 판결문의 논조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부지사한테 지금 보고를 못 받아갔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모순점 뭐죠? 부지사한테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면 대북송금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그게 소설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모른다면서요. 보고 못 받았는데,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게 소설이라는 걸 알았다? 그럼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대북송금 얘기한 거와 다르다, 아 그러면 소설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순된 얘기죠.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 그게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건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중단돼 있긴 하지만, 물론 이 재판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게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을 치르거든요. 그 경우에는 뭐 대략 한 내년 5월, 6월 정도에 대선을 치를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 재판은, 이재명의 재판은 그때까지 끝나지는 않죠. 1심도 안 끝나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화영의 1, 2심 대북송금 재판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이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해명이 꼬인다 하는 부분, 더군다나 소설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의 그냥 쓸데없는 소리 내지는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